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오늘 순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채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사실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저희 책인싸만의 질문이죠. 삼행시로 삼행시로 네. 자기소개든 뭐든 다 좋습니다. 네, 삼행시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박 하겠습니다. 박. 박세익과 함께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은 김광석은 세. 세상에 유익한 경제 뉴스를 전해주는 익. 익숙한 친구 같은 남자. 익숙한 친구 같은 남자.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앉아 계시면 박수가 막 크게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삼행시 사실 네. 제가 한 1시간 이상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박도 어렵고요. 익도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요청을 드렸네요. 좀 근황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작년 2021년 6월까지 인피니티 투자자문에서 네. 근무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1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11년 만에 퇴사를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11개월 만에 이제 투자자문사 등록 허가를 받기 위한 실사가 다음 주 4월 1일 날 네. 이루어지고요. 네. 실사에서 모든 게 이제 갖춰졌다라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요. 한 달 안에 네. 이제 등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방송인으로 살았는데요. 네. 최근 1년 동안에는 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자문사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호플리 이 영상이 나갈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그 투자 자문사의 대표님으로, 또 여러분들의 실제 투자 자문 의사 결정에 많은 지침을 주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이 책을 제가 마주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읽은 책은 이 양장본이 아니고 우리 전무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예, 보통 저도 이제 얼굴을 종종 놓긴 한데 이렇게 끄트머리에 작게 놓는데, 전무님 이렇게 얼굴에 워낙 또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요. 가운데 이렇게 놓으신 게 아닐까. 그 얼굴 나온 책을 볼 때마다 다음부터는 절대 얼굴 하면 안 되겠다. 교보문고나 이제 영풍문고나 책방을 가니까요.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리커버 할 때 제 얼굴을 없애고 양장본으로 네.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 양장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언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박세익 전무님은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춰졌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겸손함과 이 착한 마음씨가 깔리신 분이세요. 그냥 그런 분의 말씀을 좀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착한 마음씨로 좋은 여러분께 조언을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대담을 들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제가 보니까 둘 다 있어요. 네, 둘 다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소중하게 물을 주고 가꾸며 나무도 잘 자라고 또 방치해두면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성선설에 해당되는 천사를 키울 건지 네. 악마를 키울 건지 네. 그건 나한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근에 3년 동안 우리 동학개미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 자유라고 이래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쫓다 보면 영혼이 또 피폐해지고 네. 타락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착한 마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네. 결국은 또 돈을 벌었을 때 이제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하듯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책에다가 저의 그동안에 뭐 시장을 보는 노하우보다는 그런 부분도 책에 들어가는 있지만 맞아요. 예, 결국은 돈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뭘 하겠다라는 명확한 나의 자화성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번 돈이 사실 재앙으로 또 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넣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착해 보이는 겁니다. 벌써부터 인사이트가 막 팍팍팍 저는 와가는데요. 말씀 속에서 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그 계기나 어떤 배경 그런 게 살짝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본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투자의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이라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또 박세익 전무님의 캐릭터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예, 계기가 있으세요?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거나 한. 처음에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책 제목을 뭘 해야 되나?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행복한 투자. 예. 그 책에 대한 가칭을 행복한 투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쓰다 보니까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우리가 뭔가 본질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네. 방송의 본질. 경제 방송의 본질은 뭘까? 재밌고 유익해야 된다. 경제 방송이 이제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네. 모든 제품이 어떤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주식 시장에 본질을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본질이 큰 기둥이라면 매매 기술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뭐 기업의 가치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격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뭐 저는 94년 8월 달부터 이 투자 자문업에 그렇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어렴풋이 이게 투자의 본질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어떤 부제로 깔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제로 깔린 그 문구가 현명한 투자, 또 행복한 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 맞추기입니다.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세 가지 객관식을 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돈의 본질, 1번 돈의 본질입니다. 2번 투자의 속성. 투자의 속성. 자, 그러면 3번은 투자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투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 제목을 맞추시는 정답과 함께 이 책에 대한 기대평 이런 것을 고루 남겨주시고요. 또 이 영상 링크를 여러 단체톡방, 카톡방에 같이 공유하셔서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1편인 뿐만 아니라 3편까지 이어지니까 고루 답변 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험 보다가 1, 2, 3, 4에서 잘 모르면 네. 3번 찍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책 내용 중에서 전 가장 와닿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앞부분인데요. 그냥 그 제갈공명과 같은 책략가로서의 투자 조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야전사령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전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적은 책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셨습니까? 그 말 그대로 야전사령관이라면 실전 전투 경험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94년부터 자문사에 있으면서 또 제가 약간은 보면 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년 뭐 책에서도 그 학술제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파생 상품이 도입되기 전에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옵션 이런 것들이 이제 1996년, 7년에 도입됐거든요. 네네. 근데 1991년도에 학술제 준비하면서 선물, 파생 상품 이게 외국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생의 기초 자산이 되는 현물 시장보다 4배, 10배가 큰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도 파생 상품이 도입되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지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파생 상품을 공부하자 해서 선물의 이해라는 제목으로도 학술제도 열고 그리고 신한투신에서 운영을 할 때도 채권을 이제 그때 한 300억 원의 그 펀드 자금을 가지고 채권에다가 90% 사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파생 상품을 운용해서 네. 터지더라도 그 이자만 터지게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파를 내는 걸 하면서 이제 옵션 그 볼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변동성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걸 갖다가 일반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시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책에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야전사령관의 실전 경험으로 적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 자문가들도 우리 전문가들도 자기가 하던 것들만 주로 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또 집중해서. 근데 보시니까 여러분 느끼셨듯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그런 성향이 뒷받침되어서 그런 성향의 기초에서 투자를 또 하시기 때문에 투자 자문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신 거죠. 먼저 경험해 보고 경험의 기초에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특히 동학개미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 투자를 아직 안 해본 사람들도 특히 이런 입문서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왜 해야 되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네. 책에서도 제가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놨었는데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착하게 일하는 것은 네.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출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그냥 아무나 와서 집에 열심히 일해서 집에다가 뭐 가구를 사놓고 한 거 가져가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김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2004, 5, 6, 7년도 그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할 때도 네. 지금 예일대 가 계신 스티븐 로치 그분이 그 교수님이 모건 스탠리에 계시면서 계속 디플레이션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 스티븐 로치 밑에 있었던 앤디 셰어라는 그 애널리스트도 디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이 오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죠. 네.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결국은 페드를 비롯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해서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등등 기축통화국들이 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네. 이번에도 엄청난 돈을 찍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돈을 찍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우리가 바라는 우량 자산의 가격 하락이 오지 않고요.
항상 보면 폭등 이후에 또 최근과 같은 기술적 조정만 있을 뿐이지 네. 계속 우량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고 예. 최근에 아마 아시다시피 식당 가 보시면 네.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잘 안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노동의 가치로 받은 그 돈을 네. 내가 열심히 일했던 이 현재 가치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투자의 본질 중에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네. 제가 이 내용을 적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네.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 자산은 예. 사용 가치로 우리가 많이 따지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 가치의 자산은 공기와 물이겠죠. 그렇죠. 산소 없으면 5분을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산소의 이 지금의 이 가치는 거의 뭐 빵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흔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자산을 사야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한 월급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사야 되지 했을 때 핵심 자산, core asset이라고 하는 이 핵심 자산을 사야 되는데 이 핵심 자산은 반드시 희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희소한 자산을 사야 되고 이 희소한 자산의 사용 가치 어떤 우리가 뭐 상가를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했을 때 수익 가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 가치가. 네.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투자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천재 같은 분이 워런 버핏이고 워런 버핏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걸 사시는가를 보면 네. 우리가 콜라 안 마시고 살 수가 있나? 애플 아이폰을 안 쓰고 살 수가 있나? 그런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만 사세요. 네. 보면 투자하시는 거 보면 네.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주식이지만 워런 버핏은 왜 저런 주식, 왜 지금 애플 주식을 40% 이상이나 들고 있을까? 네. 애플의 스마트폰 미국에서는 거의 60%의 인구가 애플을 쓰고 내년에도 쓸 거고 내후년에도 더 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폰은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테슬라가 8일 연속 올랐는데요. 네. 제품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 인상 발표하고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살까? 아니면 아우 비싸졌네? 네. 난 다른 거 살래. 네. 그리고 식당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줄 서서 먹는 집 가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가격을 올려도 계속 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체 불가능한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언제든지 가격을 올려서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핵심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홍콩, 서울, 서울을 대체할 만한 땅덩어리가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뭐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통일이 됐으면 엄청난 땅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는 또 서울의 집값이 또 빠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실 때마다 저는 생각이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동독의 노동자들이 서독에 와서 일을 하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평양으로 가고 개성으로 가고 할 건지 아니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일을 할 건지 네.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반드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서 나의 소중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네네.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또 성실하니까 그 열심히 일한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면 반드시 부동산하고 주식 핵심 자산은 평생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랑 평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PIR이라는 지표가 이제 주식 시장 아니고 지금 부동산 시장 잠깐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IR이라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치솟는 거죠. 이게 30점 몇 배예요. 30점 몇 배면 다시 말하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읍니다. 다 모아도 평균적인 집을 갖게 되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30년이군요. 근데 물론 지금 30년이지 30년 후에 그 집값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냥 소득을 모아서는 나는 평생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핵심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책 내용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본질인데 그 중에 또 본질.